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그런데 미용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요. 그 박사과정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용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꽂힌 게 일단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이 무언지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네, 되게 궁금했어요. 아름다움이 뭔지. 그래갖고 이제 저는 당연히 뭐 그냥 학부? 그러니까 그에서는 모르더라도 박사과정 선생님은 진짜 다 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아름다움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좀 서운했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해 대답을 안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론은 그냥 한마디로 톡 까놓고 얘기하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그래 우리 선생님들 뭔 공부를 했지? 이런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질문이죠. 수학 수업을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수가 뭐냐 그랬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나 제가 보기엔 똑같았었어요. 네. 되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네.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국어 수업을 들어갔는데 나란 말이 뭐냐 라는데 그걸 대답을 못 하는데 아니 나머지 무슨 수업을 해?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 아니었더라고요. 전 되게 오해했었어요, 그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그러면 제 얘기는, 아니,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갔던 게 뭐냐면, 서울대 미대 가가지고, 한테 물어봤어요. 아름다움이 뭐냐? 대답 못 해요. 그러놓고 심하게 뭔 얘기를,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술을 어떻게 그렇게 개념을 정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저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홍대 미대를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몰라요. 네, 이게 현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도 왜 하게 됐냐면, 그래서 저는 오늘은 미학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네, 미학은 제가 상당히 방대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오늘은 미학 강의를 할 건 아니고 먼저 이제 서두를 꺼내는 거예요. 미용사 선생님입니다라는 것도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를 엄청나게 속된 표현에서 죄송해요. 수업에 열받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열받겠냐면 게시판이었어요. 게시판에 미용실에 갔는데 왜 저들끼리 선생님이라고 하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미용인이 한 게 아니고 일반 그 고객님이 제가 속된 말로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선생님들한테 왜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고객은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박사 수업에서 아름다움이 뭡니까? 개념이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 해가지고 또 처음에 확 황당했었는데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뭐 서울대학 이런 데도 몰라요, 실제로. 아까 홍대도 몰라요. 그런데 뭔 그림을 그리냐. 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실제 여기서 어쨌든 혹시 유튜브에 나갈지 모르니까 공개로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사비를 출자해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술가 협회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출자를 해갖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사로도 활동하면서 이제 화가님들을 계속 만나서 했는데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계속 예술이라고 막 억지만 쓰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몰랐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잘 오셨다고 한 게 뭐냐면 왜 선생님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우리 원장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아마? 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왜냐하면 언젠가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 있으니까요. 제 얘기를. 그죠? 근데 어쨌든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거 아시면 이거만큼은 우리 미용계에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왜 미용사 선생님입니다라는 걸 왜 선생님인가? 요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오늘
그 수업할 내용의 핵심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유, 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랑 10가지 실천법이에요. 요 사랑 10가지도 뭐냐면 예를 들어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따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 한 10가지만 정의해 봅시다.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딸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그래 내가 오늘 가가지고 우리 딸을 사랑해 줘야지라고 해요. 그럼 가서 뭘 하면 되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랑을 실천법을 또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딸은 다 아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럼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오늘 저녁에 갔는데 우리 남편을 오늘은 내가 뭐 생일이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뭐래서 내가 오늘은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럼 뭘 하면 되죠? 오늘 만약에 집에 가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 10가지 방법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명품 미용 3가지 조건이에요. 자, 우리 미용이 제가 생각할 이건 제 주장입니다. 다른 데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용은 의미상 크게 2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위생적인 우리 미용이 있어요. 위생적이라는 게 뭐냐면 기르면 자르는 거예요. 이제 눈이 안 보이면 운전할 때 힘드니까 자르고 걸치장거리니까 자르고 하는 거. 이런 위생 미용이 있죠. 그런 위생 미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요금적으로 보면 좀 싸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높은 성과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그쵸?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명품 미용을 하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아티스트,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저는 경영을 지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소박한 꿈이 있다고 하면 지금 반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반 정도는. 뭐냐 하면 예전에 보면 비달사스 아카데미가 있었고 우리 막 원장님들이 거기 가갖고 디플로마라고 하나요? 그 막 수료증 뭐 이런 거 받아오고 그거만 걸어도 왠지 우리 미용계의 영광인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유럽 애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반 정도 이루어졌다는 건 지금 한류가 상당히 인기가 있죠. 실제 지금 우리 미용 공부하러 외국에서도 이제 오죠. 특히 학생들은 엄청나게 유학생들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유럽 애들 중에 좀 탑 클래스 애들이 아직 안 와요. 저는 걔네들이 이제 와서 우리 한국 미용의 디플로마를 받아가는 걸 그들의 가문의 영광으로 하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명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되게 쉬워요. 뭐든지요. 인공위성 만드는 거 어려울 것 같죠? 그거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진짜 모르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알면 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질문해서 모르는 분은 아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거예요. 왜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요. 그죠? 근데 딱 이제 아시잖아요? 그럼 너무 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알면 참 쉽고 보람있고 명품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는 백을 명품으로 들고 다니시는 거를 좋아하지 마시고 명품을 고객님들한테 시술해드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명품을 공부해 가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도 명품이 되게 하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강의하는데 제가 지금 거의 20년 넘게 거의 하루에 2번 정도는 거의 강의를 하는데도 되게 떨려요. 왜 떨리냐면 처장님 모시고 강의하니까 사실 좀 떨리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제 소개인데요. 이 소개는 길게는 안 할게요. 그냥 한번 보시고 혹시나 나중에 보실 거 있으면 그냥 하세요. 저는 이거 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서. 자, 우리 미용사 선생님의 뿌리는 첫 번째는 최고 선배가 이용사 선생님이에요.
예, 최고 뿌리가, 첫 번째가, 예, 옛날에는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이 남자들 있죠? 예, 남자들 중에 이것도 또 동물적으로 표현하면, 죄송해요. 수컷 남자들 있죠? 이 수컷 남자들은 전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 농담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또 남자, 신사분 또 계시니까, 요놈의 새끼들은 왜 싸우는가? 예, 왜 싸우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아시겠지만, 예, 숙녀분들 없으면 남자들은 전쟁 안 해요. 아시죠? 아니,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예, 진짜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여성이 없는데 남성들이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이 미녀들이 문제예요. 예, 이 미녀들이. 예, 어쨌든 그렇게 전쟁에서 사람이, 예, 전쟁에서, 그러니까 의사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예, 머리를 자르는 일이었어요. 왜 머리를 자르느냐? 머리가 기는데 전쟁터 가면은 야영을 하잖아요. 제때 씻지도 못해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이라는 거 아시나요? 요즘에는 없어서 잘 모를 수 있을지. 뭐 어쨌든 머리에 막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생기는 그 기생충 뭐 이런 그런 해충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있잖아요. 예,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머리를 자르는 첫 번째는 우리, 예, 이용사 선생님들, 이발사 선생님이 처음에 전쟁에 함께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 칼에, 그 당시엔 칼창이잖아요. 총이면 그냥 간단하게 죽으면 되는데, 옛날 전쟁할 때 남자들은 지금 그냥 마저 죽으면 끝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때는 팔뚝 잘라줘도 살아 있어야 돼요, 그죠? 치료도 안 되고. 피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 했냐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예, 이발도 할 줄 아니까, 예, 수술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의사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 최초의 수술이 된 거죠. 자, 그분들 중에 좀 수술을 잘하게 한 분들이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의사가 생기고 이발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발사분들이 생기고 나서 그분들이 점점 숙련도를 높여서 외과 의사 선생님이 된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쪽이 쉽게 돈벌이 되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이제 난리법석을 친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실제 그래요. 그럼 이게 제 주장이냐? 아니에요. 예, 자, 의학 개론, 서울대학교, 예,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실제 거기에 보면 이제 역사가 딱 나와요.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용사 선배님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발사 선생님들 보시면 깍듯하게 예를 갖추세요. 네, 그리고 선배들이 치사하게 뭐 바리캉 쓰지 못하게 좀 진상짓 했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네, 선배 또 잘난 척 하고 싶잖아요. 그죠? 후배님 보면 그러죠, 원장님. 그죠? 예? 예. 그냥 제 좋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역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외과 의사가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내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과, 외과가 있었는데 실제 또 외과가 선배였는데 저 일도 점점 하다 보니까 내과가 편해요, 외과가 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쉽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요로 좀 모이다 보니까 요즘에 요쪽이 더 세진 거예요.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 다시 얘기할게요. 엄마가 머리 좋은, 예를 들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누가 훌륭한 거예요? 아빠가. 말씀드리려는 거, 제 얘기는 선배하고 후배 있다면 똑똑한 후배가 나왔다고 선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 또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쉽게 여성 미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지금 미용사 선생님은 최고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요게 같은 뿌리다. 요거 설명하려고 요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 정도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게 왜 잔재로 남아있냐면 실제 요거를 우리가 사인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자, 옛날에는 실제로 이발소가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병원 표시예요. 이게 의미상 미용실 표시가 아니에요, 이게. 병원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실지 몰라 요거는 제가 알기로 미용사 선생님들 시험 볼 땐가 나온다고 하던데 근데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시험만 보고. 예. 전 다시 얘기했지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요. 모르는 걸 알지 못하고 배우면 건방져져요, 사람이. 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들이 자녀를 열심히 교육해갖고 어디 유학을 보내가지고 쉽게 그냥 하버드에 수석 졸업시키고 이래요. 그러면 지가 엄마의 아들인 걸, 엄마의 딸인 걸 알면 겸손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심지어 어느 게나 시집장가 보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부의 근원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까 사람을 교육시킨 게 아니라 개나 말, 소를 교육시킨 거지. 그죠? 네. 자, 요 내용은 아시니까 이것도 이제 그럼 설명 안 해도 그냥 패스하면 되죠. 저는 이런 수업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딱딱 개념만 던져주면 알아서 축축하고 그냥 끝내야지. 뭐 이거는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거 설명 혹시 필요한가요? 아니요. 요건 제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왜 선생님일까요? 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요. 자, 우리가 직업을 표현할 때 한자로 보면 이 사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저 맨 위에 스승사자를 쓰는 직업이 있고요. 실제로 선비사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일사자를 쓰는 거로 한글은 똑같이 사자지만 한자로 보면 달라요. 자, 참고적으로 죄송한데 이거 적지 마세요. 적으려면 저를 쳐다보면서 적으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어차피 이거 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거면 나중에 영상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적는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난 좀 이렇게 뭐 암기 좀 할래? 그럼 저를 보고 쓰시라고요. 이건 연습장이니까. 실제 적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도움이 되면 제가 적으세요 그러죠. 그리고 또 이 파일 혹시 필요하면 마음대로 쓰셔도 되니까. 네? 아셨죠?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적지 마세요. 네. 네. 적지 마세요. 네. 단 아까 이제 나는 암기 왜 그 필사 있죠. 이렇게 써보고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건 하셔도 돼요. 근데 눈은 주시라 이거지. 여기 잘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예. 좋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그래서 요 정도는 오늘 그래도 우리가 상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로 보면 직업이 스승사자를 쓰는 데가 있구나. 그리고 어디는 우리가 선비사자를 쓰는구나. 또 어디는 일사자를 쓰네? 라는 거. 요 세 가지가, 글자는 세 가지가 전부니까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사전 다 뒤져서 알은 거니까, 예. 이 우주 어디도 제가 보기에 이거 알려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열받아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한테는 약간 또라이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받아서 찾은 걸 왜 선생님이냐고. 그런데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래서 저도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찾았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선생님이냐? 그래서 의미상 저희 매형도 세무사인데 세무사 원래 님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대학에선 다르고요. 거긴 선생님 맞잖아요. 그들과 싸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장님 뭐 예를 들어 세무기장 하실 때 세무사님 만나면 그냥 선생님 안 하셔도 돼요. 잘못 표현하는 거예요. 세무사님들은 세무사님 이러면 돼요. 변호사를 만나도 변호사님 이러면 돼요. 예,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변호사인데 제가 걔하고 술 한잔 먹으면 이런 얘기 가끔 해줘요. 그 옆에 또 정형외과 친구도 있거든요. 제가 꼭 그래서 정형외과 친구 만나면 꼭 선생님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이놈은 좀 서운해해요. 예, 지는 이게 가면 뭐 옛날에 영감님 소리도 듣고 막 이랬는데, 제가 지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하니까. 근데 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 저는 학교가 아닌 이상, 저는 미용사에 이 사자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농담인데, 저는 프리랜사라고 우겨요. 사자 쓰고 싶어서. 농담이에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도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어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는데, 자, 네? 어디요? 스승사자예요.
예, 이거 잘못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선비사자 아니에요. 스승사자예요. 예, 스승사자예요. 예. 뭐, 이건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사전 다 찾아서 얘기한 거지, 제 주장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어딜 찾아도 한자로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찾을 고민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잘 오신 게 대부분이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99.9%가 원장님처럼 알고 계셔요. 실제. 지금 다른 분들은 아는 척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스승사자 쓰네? 미용사 선생님은 스승사자 쓰네? 세무사님은 선비사자를 쓰네? 예, 변호사님도 선비사자를 쓰네? 그런데 신기한 게, 판사는 뭐 쓸까? 그랬더니 판사는 일사자를 써요. 예, 요거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해갖고 하나 예를 들으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시죠? 판사는 눈을 뜨고 판결을 해야 되나요? 눈을 감고 판결해야 되나요? 의미상 판사는 눈을 감잖아요. 아시죠? 그 법원에 그 동상이 나오잖아요. 뭔 얘기냐면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요. 법은. 뭔 얘기냐면 스승님 이러죠. 예를 들어 원장님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오늘 막 수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 그러면 처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둘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원장님한테 100만 원을 빌렸는데 못 갚고 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달라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야, 이자라도 뭐 한 1%라도 줘야지. 넌 어떻게, 날짜 약속도 안 지켰지. 이자도 안 주지. 어쨌든 싸우고 있어요. 처장님이 딱 보시고는 제가 되게 가난하니까, 박 교수, 이거 원장님, 양보해. 저렇게 힘든데, 그 100만 원, 그 이자까지 달라야 되냐. 다시 스승님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다시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너 빌렸어? 네. 갚어. 끝이에요. 그러니까 눈 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지식이나 지혜를 활용해서 판결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판사하고 검사는 실제로 일사자, 그냥 일대로 하는 거지. 지식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왜 판사에 이렇게 연연하냐. 이게 되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좀 모여있다 보니까 판사와 이게 되는 거지. 사실 아시겠지만 법전으로만 하는데 왜 판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존중심을 보여야 될까요? 예, 그것밖에 없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거기 지식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원래 가장 빨리 도입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 판결에 AI를 도입해야죠. 실제로는. 자, 권력 집단이라 그 안에 온갖 비리와 있는 거지, 예, 저하고 가까운 분 중에도, 예, 판사 출신이 있지만, 뭐로도 미용사 선생님보다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죠? 전 다시 얘기하지만 해서 똑같은데, 저는 변호사 친구도, 예, 그렇게 존중 안 해요. 근데 의사 친구는 제가 지금도, 예, 내일 모레 수요일 날도 약속이 있는데, 예, 그때 가면 저는 선생님이라고 해요. 실제 친구한테도. 그래서 제가 대학 수업에서 20살 새내기 청년들한테도 항상 제가 선생님 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지? 라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야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회식하러 가셔서는 괜찮아요. 그건 사적 관계니까. 그런데 우리 직장에서, 미용실에서는 야자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꼭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자, 그리고 또 하나 용어가 있는데, 미용은 아무리 뭐라 해도 기술이지 이러는데, 제발 기술이라는 용어 오늘 이 시간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기계나 물건을 다루는 거고, 사람한테 하는 거나 동물한테, 생명체한테 하는 거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은 뭐냐면 베풀 시자예요. 실제 베푸는 거예요. 예.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기술이라는 용어를 누가 썼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아예 안 맞는 용어예요. 아셨죠? 네. 예.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기들끼리 있으면 술 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쟁이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제게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최소한 고객하고의 사회적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들은 제발 기술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요 수업 내용에는 없는데 하나만 또 알면 우리 미용실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이거 자체 말장난입니다만 병원에 가면 병실이 있죠. 그러면 실의 장은 실장이에요. 병원의 장은 원장님이고요. 원장님이시죠. 근데 미용실이에요? 미용원이에요? 네, 지금 상호가 뭘로 돼 있으세요? 그래, 그러면 농담인데 앞으로 이제 실장으로 바꾸세요. 실제로요. 우리는 그냥 무의식중으로 미용실이라는 말을 썼는데 미용실은 병실의 개념이에요. 그죠? 주사실, 조제실, 병원의 하나의 칸칸. 그러니까 1호실, 2호, 그러니까 우리가 리조트 가면 우리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죠? 이 대학에서 여기는 115호실이죠. 여기는 의미상. 그러니까 건양대학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건양대학교에 실이 있는 거예요, 교실이. 네. 그래서 요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요건 제가 보기에 좀 이 원장님들, 리더분들이 이거를 고치셔야지, 제가 하면 네가 뭔데 그래? 라고 자꾸 뭐라래요. 그죠? 원장님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 용어. 아셨죠? 미장원이나 미용원으로 하시면 돼요. 그죠? 예. 아까 이발사나 이용사면 돼요. 깍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기술하는 분들이 좀 옛날에 이렇게 했던 용어가 원래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그거. 예,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아셨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하지 않으면, 근데 이거, 예를 들어, 누군가, 그러니까 이 미용계의 지도자분이 결심만 하면 한 번에 바뀌어요. 우리 단위 평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제곱미터로, 그죠? 주소도 요즘에 다 바뀌었잖아요. 누군가 결심만 하면 되는데 이건 한국 미용 문화의 혼이에요. 제가 보기엔 바꿔야 됩니다. 원장님, 바꿀게. 예. 예. 네, 헤어숍은 영어니까요. 헤어살로.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건. 미용실이 우리는 신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미장원도 좋고 미용원도 좋아요. 원을 쓰시란 얘기죠. 실 말고. 제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아, 예. 그러면 원장님인데 예. 거기 계속 공부를 하고 예. 미용실보다 미용원, 미장원을 난 하고 싶다. 예.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훌륭하시네요. 예. 훌륭하시네요. 예. 예, 이제 왜 그런지까지 알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아까 기술, 시술 있잖아요. 이게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무언가가 숙련이 되면 기술자는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얘기하려는 건 중국이 옛날에 아편전쟁으로 유럽 애들한테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네? 우리 여기서 뭐 청나라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막 어쩌고저쩌고 넘나들고 했던 애들이 이야기하려는 건 기술이 정립이 돼야 쉽게 얘기하면 지식, 과학이 돼요. 지식이 없다는 건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립 안 된 걸 합리화하려니까 자꾸 기술, 시술 이거로 다 버티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정립하자라면 너 커트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제 얘기를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지만 기술로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지식이 더 낫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식도 근원적으로는 기술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라 기술이 맞는데 제 얘기는 그 기술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지식이 항상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예를 들어 화약을 유럽 애들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화약을 만드는 기술은 있었는데 화약이 지금 어떤 성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었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유럽 애들한테 지식을 갖고 있는 애한테 깨지는 거라고요.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하다못해 한국 미용하고 미국 미용하고 보면 기술은 한국이라고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알아주죠. 근데 지식은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안 알아줬잖아요. 자, 왜? 지식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지금도 이 얘기도 하면 또 우리 미용 선배님들도 제가 이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그러고 계속 기술교육 막 이것만 해. 자, 기술교육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지식을 정립해 놓고 나서 기술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아니면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화약이 지금 뭐 미사일 어쩌면 그죠? 총 이건 모든 거에 뿌리잖아요. 근데 진짜 총을 제대로 만드는 건 화약을 만든 중국인가요? 왜냐? 화약은 기술로 만든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견한 대단한 건 맞는데 그게 지식이 됐어야 요거 섞으면 터지는구나라는 거를 계속 알게 되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연에 가서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는 것만 죽었다고 그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죠? 자, 그럼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하면 다시 얘기했는데 예술이라고 자꾸 도망다니지 말고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사실 오늘은 미약하는 강의가 아니라 다음에 시간 있으면 그건 제가 아름다움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아름다움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얘기한 거 예를 들어 커트가 뭡니까? 라고 다시 해주면 곽사과정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민기적거려요. 커트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요. 커트란 모발의 기장으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거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뻔하죠. 그리고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정립이 돼요. 파마란 뭘까?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잘 꾸미는 건데 그 꾸밈의 기장으로 꾸밈을 만드는 게 커트라면 뭔가 여기에 형태를 주어서 꾸밈을 만드는 게 파마죠. 그런데 여기 웨이브. 여기다 색을 칠하면 어떨까? 그게 염색이잖아요. 누구도 거절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힌트만 드린 거예요. 안 알려드린 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농담인데 그러면 처장님한테 데모하세요. 3시간만 연장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우리 축제의 날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오늘은 신나게 축제를 하시고 자, 그래서 기술은 기계를 다루니까 무생물을 다룰 때 기술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돌을 깨는 거는 기술입니까? 시술입니까?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건 기술이에요? 시술이에요? 예, 기술이에요. 그림이잖아요. 자, 그런데 얼굴에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시술이죠. 메이크업은 시술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돌을 조각하면은, 그러니까 나무를 깎으면은 그건 기술이라 그랬죠. 예, 근데 농담인데 원장님 저 얼굴을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건 시술이에요. 다시 사람한테 생명체한테 하면 시술이에요. 의미상 기술이죠, 그거. 예, 맞습니다. 예, 맞어요. 역시 하나를 알면 열을 하시는. 이런 맛에 이제 수업이 재밌어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앞으로 기술 얘기하면 마네킹 전문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예, 저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술 강조합니다. 시술에 감동을 하면 우리 삶은 예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미용사 선생님들하고 저는 아침 저녁 매일 강의를 하니까요. 선생님들하고 처음서부터 옛날 제가 23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가난한 미용사 선생님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 부자 미용사 선생님이 되자.
그러고 반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그렇게 좋은 기술력, 그러니까 미용 시술력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가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미용사 선생님이 부자가 되려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숙련도를 가진 시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저는 이 얘기하면 또 엄청 욕먹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욕먹는 게 직업이니까. 좋은 시술력, 예, 좋은 아티스트가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 제목에 그건 오히려 덜 중요해요. 지식은 배우면 되거든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김웅장 선생님이 친절까지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유럽 애들 돈까지 이제 다 긁어 모을걸요? 그죠? 진짜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계몽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괜히 막 거부감 갖지 마세요. 선생님들한테 우리 부자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막 이렇게 비난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면 우리 삶은 예술이 됩니다. 그럼 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거죠. 이것도 제가 그랬냐면 저는 딸이 있는데 딸을 어려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1년에 방학 때 한 번씩만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쉽게 하면 이제 만약에 며칠 뒤에 우리 딸이 와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우리 딸한테 뭘 해야 아빠로서 딸을 행복하게 해주냐고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건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거니까. 이거 떨어졌으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거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예. 그래서, 예, 이 예술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기술은 충족과 만족을 제공해요. 그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저희 집사람이, 예, 그냥 식은 밥 갖다 줘요. 그럼 배고픈 건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배는 불러요. 자, 그러나 제가 행복할까요? 네, 행복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또 거꾸로 봅시다. 제가 보통 식사를 하면 공깃밥 한 2개는 먹는데 마침 쌀이 떨어져가지고 공깃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낮게다가 일하셔야 되니까 예, 드세요. 그러면서 정성껏 뭐 김치라도 이렇게 해갖고 아까 그래서 저는 반밖에 못 채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정성껏 챙겨줘요. 저 감동받고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예, 다시 얘기하지만 시술로만 해가지고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까 이제 뭐 밥 주는 거예요. 근데 찬밥이라고요. 쉽게 싸가지 없는 밥. 예. 근데 조금 미숙해도요, 감동과 행복을 주면 제가 또 이거 한 거 중에 어떤 선생님한테 이랬어요. 한 달에 보통 한 70만 원, 80만 원 팁을 받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다 디자이너 선생님 아니에요? 네, 어시스턴트 스텝 선생님이에요. 자, 그분은 어떻게 7, 80, 이거 월급 말고요, 팁만. 어떻게 그렇게 받을까요? 그분이 뭐 이거 있을까요? 그거? 없어요, 그죠? 뭔가 있어요, 뭔가. 이게 뭔가. 네, 역시 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분들이 이게 빨리 퍼져야 돼요, 진짜로. 근데 정립이 돼서 퍼져야 되는데, 정립이 안 되니까 막 혼돈이 오니까 막 섞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게. 그래서 미용사 선생님은 제가 생각에 일단 삶 자체가 예술이어야 된다. 네. 자, 뭐가 예술이냐? 네, 뒤에 보겠습니다. 자, 입는 옷, 예술이어야 돼요. 자, 거지의 복장을 하고 황제의 역할을 하면 인정하나요? 자, 초라한 복장을 하고 고객을 대하면서 저는 예술가입니다. 저는 프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이걸 전문 용어로 사기라고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그잖아요. 아무리 봐도 거지 복장인데 어떻게
나를 예술가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선생님들은 입는 옷이 예술이어야 돼요. 두 번째, 잡숫는 밥도 예술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잡숫는 밥이 예술이라면 MSG 뭐 팍팍 친 거 저 이런 얘기하고 맛집 비싼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예술,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잡수시는가? 아니면 소주에다가 그냥 삼겹살 비계 착착 넣어가지고 이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잡숫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야 사람을 대하는 혼도 맑아져요, 실제로. 그죠?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느낀 건데, 전날 제 친구가 와가지고 술을 먹어요. 그리고 아침날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안 돼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안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마음에,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 명상하는 마음으로 다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렇게 원장님들 뵙고, 선생님들 뵙고 하잖아요? 그럼 달라요. 근데 미용사 선생님은 다를까요? 전날 소주 때려 잡섰고 아침에 나가서 예술이 돼요? 아,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되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안 돼요. 그러면서 왜 가난하냐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쉽게 하면 술은 안 끊고 가갖고 계속 어만거만 하잖아요. 네? 자, 사는 집도 예술이어야 돼요. 그죠? 자, 미용사 선생님도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쉽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그 좋은 시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착각하고 계시네요. 착각하고 계세요. 저는 경영지도를 하잖아요. 제일 1순위를 잡는 데가 가장 미용실 많은 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제대로 인사하는 미용실 100건 중에 한 곳도 될까 말까예요. 인사 하나만 잘해도 그냥 경쟁력, 아까 예술? 제가 얘기하는 거 미용실로 잘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영지도 해갖고 막 빌딩 사고 그러면 막 제가 무슨 대단한 신기가 있는 줄 아는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인사 잘하고 청소 잘하고. 당연히 원장님 정도의 시술력이면 떼돈 벌어요. 근데 나는 기능장인데도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좀 미용실이 지저분하든가, 아니면 인사를 안 하든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쉬워요. 다시 했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아까 인사하고 청소했는데 안 된다? 그럼 얘기하세요. 제가 돈 보태드릴게. 진짜로. 열심히 운동했는데 근육이 안 생겨요? 이 얘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진짜 불가능한 얘기. 저는 그래서 미용사 선생님들은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농담입니다만 나는 미용사 선생님이 됐는데 좀 돈이 좀 부족하다. 다시 빌딩 살려고 부족한 거 말고요. 생활비 뭐 카드값 이거. 요거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4가지가 과연 있나? 자, 그래서 타는 차도 예술이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요거는 제가 한 17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미용사 선생님은 저는 그 아이보리색이라 그러죠. 그 흰색 비슷한 그 벤츠. 저는 그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미용사 선생님들한테 꼭 그거를 사도록 했어요, 저는. 지금은 엄청 많이 샀습니다. 지금은 엄청 많이 샀어요. 예전엔 제가 그게 꿈이었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요. 이게 저한테 에피소드가 있는데, 또 남자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좀 점잖지 않게 껴들고 그래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차가 딱 껴드는 거야. 꼭 화가 확 나가지고 창문 딱 열고 막 착착착,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한 17년 전 얘기예요. 엄청 부끄러운데 막 그랬어요. 근데 문을 쫙 내리는데 선글라스를 딱 낀 숙녀분이 싹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아이보리 벤츠가 얼마나 예뻐 보이든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그걸 제가 사자고, 그때. 지금은 많이 샀어요. 한 달에 매출 한 3천 정도 하면요. 개인 매출이에요. 미용실 매출 말고. 3천 정도 하면은 뭐,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감동으로, 아까 우리 사자에서 감동으로 전화했잖아요. 감동. 자,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감동시키는 게 효도예요. 그죠? 자, 우정이 뭐예요? 친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뭐예요? 연인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술은 뭐예요? 고객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화가가 고객을 감동시키지 못하니까, 자, 그들은 기술이라 그랬죠. 그림을 그리는 거. 기술은 기가 막힌데 감동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하면 대작 작가가 되잖아요. 그려달라는 거 그려주는. 그죠? 그게 조영남 씨 옛날에 화투인가 뭐 그 똥광 나오는 그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는데 고객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시술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대작 작가밖에 안 돼요. 우리 미용 쪽은 대작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위생 미용사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위생 미용사는 뭐예요? 길면 잘라주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수선 미용사도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수선 미용사는 뭐냐면 패션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하죠.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척척척척 해갖고 맞춰서 딱 쉽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수선소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옷 들고 가면 얼마나 잘라드릴까요? 이래요. 자기가 나한테 입어보고 이렇게 자르라는 게 아니고 몇 센치 그래서 그냥 저한테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몇 센치 잘라줘요. 제게 수선 미용사가 뭐냐 하면 뭐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딱 보고 고객님은 요런 네일 아트 하면 고우시겠네요 라고 해서 그거를 하는 게 전문가고 그게 디자인이고 그게 크리에이티브지 뭘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 그분이 디자이너예요?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요 감동하는 방법 10가지가 있는데 자,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는 이 우주의 진리예요. 그죠?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바람은 더운 곳으로 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마음 얘기하려고 해요. 이 앞에는 잊어버리고 마음은 어디를 끌리냐 하면 좋은 것에 끌리는데 그 좋은 것을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이익 중에는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쩐도 있지만 더 큰 건 심리적 이익이에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감동이에요. 그걸 달리 얘기하면 인정이에요. 인정받고 싶어서 미용하는 게 진짜 예술이지 머리가 길어서 귀찮아가지고 자르는 거 그건 다시 얘기하지만 위생미용이라니까요. 그건 예술미용이잖아요. 자, 원장님도 명품백 사는 게 뭘 집 넣으려고 사요? 아니면은 누구 감동시키려고 가지고 다녀요? 그잖아요. 거기다 뭐 장바구니 하려고 명품 사가지고 하나요? 저희 집사람은 그 백 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넣는데 그 전에 그냥 저거 할 때는 막 배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 가지고 다니는데 명품만 사면 날씬해져요 가방이.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자, 자 인정에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알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읽어보냐면, 요거 설명하면 또 한 2시간 필요할 것 같아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수업 듣는 분이면 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혹시 제 강의 수강 신청 안 하셨으면, 다른 분한테 어떻게, 처장님 몰라요? 다른 분 어떻게 해갖고 좀 도강 좀 하세요? 자, 읽어보세요. 다시 자료는 드릴 테니까. 네. 자, 요거 10가지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또 찾아 헤매지 마세요. 혹시 이거 10가지 말고, 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우정을 실천하는, 효도를 실천하는 다른 10가지 말고 있어요. 그러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바꿔야 돼요. 11개로 하든가, 다른 걸 교체하든가. 네. 요 10개 말고 제가 보기에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 자, 자연. 그러니까 모발은 자연이에요. 그죠? 사람의 신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거고, 모발은 자연이에요. 자연은 어떻게 하냐면 과학, 지식, 기술로 움직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은 뭘로 움직이냐면 인정으로 움직여요. 그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인정 10가지예요. 예, 요거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형님들, 예, 그러니까 남자 신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요 인정만 잘하면 뭐가 되냐 하면 카사노바가 돼요. 그래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그죠. 예, 참고적으로 제가 요거 터득한 다음부터 집사람한테 좀 점수 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요거. 그전엔 저도 요거 몰랐어요. 열심히 일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요 10가지만 가지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좀 신경 쓰잖아요? 아, 진짜 행복해 보여요. 예. 저도 그래서 저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자, 사회는 협력으로 갑니다. 그죠? 협력을 하려면 인간은 거짓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사에서는 매뉴얼이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로 하죠. 자, 고객이 원하는 가치 3가지가 있어요. 그죠? 고객이 원하는 가치 3가지.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스타일이죠. 강남 스타일. 예, 요즘 최신 유행 스타일. 자, 미용사 선생님들이 개인 매출 3천, 5천 하는 게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걸 제가 다 해봐서 그래요. 옛날에 매출 400, 500 하는 선생님들한테 첫 번째는 1000클럽 해가지고 매출 1000만 원 하면 금배지를, 예를 들어 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금배지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드렸어요. 한 명 받으니까 나머지 분들 금방 수르륵 따라와요. 진짜요. 그러더니 쭉 1000이래. 예.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라고 해서 매출을 1500을 목표로 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측정 기법을 딱 선생님들이 해줬더니 또 금방 1500이 쭈루룩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잘 변화가 없더라고요. 친절해도 시술력이 탁월해도 한 1500 정도, 우리 일반 보통 요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이렇게 시술할 수 있는 건수가, 그러니까 고객 수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졌죠. 아, 이 정도?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의 삶이 예술이 되기는, 그러니까 매출 1500 가지고, 그거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50%는 아니지만 50%라고 해도 뭐 한 750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아이보리 벤치를 뽑아요. 그죠? 그리고 집도 명품이 돼야 되고.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딱 힌트를 얻은 게 스타일이었어요. 아니, 트렌드예요. 트렌드. 선생님들한테 트렌드 교육을 했는데 일단 재밌는 게 뭐냐면 미용사 선생님들한테 트렌드 교육하면 되게 좋아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트렌드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저 진짜 놀랐어요. 네. 쉽게 100명 교육하면 한 30명 정도만 트렌드 교육을 듣고 나머지 저거 효과 없어요. 안 해. 저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트렌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즘 뭐 그냥 흔한 예를 들어 뭐 무슨 똥 가방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게 똥인지를 모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누가 똥똥 하니까 아이 더러워라고 그냥 했던 거야. 땀 들은 사람 너무 예뻐 막 이러는데 실제로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트렌드 공부를 딱 한 선생님들은 매출을 갑자기 아까 1500, 1700 여기서 계속 했던 분들이 갑자기 3000을 축축 넘어가는 거예요. 트렌드 해보세요. 대박입니다. 자, 시간상 오늘 트렌드 교육도 제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서비스, 요 인적 10가지 했죠. 이제 마지막에 3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미지예요. 자, 아까 우리 선생님도 그 상담을 조금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상담의 핵심이 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원장님을 꼬시려면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딱 봤을 때, 쟤 쉽게 하면 괜찮네? 라는 느낌이 가야 그 다음에 이게 먹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메러비언 법칙에 보면 시각적, 눈에 보이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55%라고 하죠. 귀에 들리는 청각적 메시지가 38%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이 말은 실제 7%밖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빨로 상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 정도는 되는데 네가 안 사귈래? 이 정도 돼야죠. 나 정도 미용사인데 고객님 딴 데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죠.
아니, 쉽게 가방은 후질그레하게 만들어 놓고, 예뻐요, 예뻐요,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말빨로 그게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그건 상담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네. 자.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미용사 선생님은 스승사자를 쓴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식하면서 뭐 무슨 쌤 요 정도는 되는데 고객님 앞에서 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또 안 돼요. 아셨죠? 예, 쉽게 얘기하면 의료인들은 의료인들끼리, 미용인들은 미용인들끼리 있을 때 쌤은 애칭으로 인정이 되는데 고객님 계실 때 쌤거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꼭 선생님 하고, 그래서 한참 후배님이라고 해도 반드시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미용원 내에서는. 아셨죠? 예. 자, 사랑, 인정 10가지 실천법에 대해서, 자, 효도, 사랑, 뭐 우정, 예술, 이거 다 인정하는 저 10가지로 다 단어만 바뀐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자, 마지막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입는 옷, 먹는 밥, 타는 차, 사는 집 모두 명품이 되시길 바라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